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티브의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5번째 시간으로 칼과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관점들이 있지만 제가 봤던 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지식인들이 어떻게 멸망해 갔느냐 이런 주제로 쓴 글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저자가 얘기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결국 중국에서는 글보다는 칼이 우선이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놓고 칼이 주도적이었냐 아니면 글, 즉 문이 주도적이었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상에 그 시대를 이끌고 간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칼의 시대 또는 글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때 보면 춘추 전국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춘추 전국 그러면 먼저 칼부터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글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즉 사상이 번성했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백화제왕이라고 그러는데 유가, 법가, 명가, 종행가, 묵가 등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상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추 전국시대는 특히 전국시대를 우리는 칼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즉 칼과 글이 동시에 병존했던 둘이 다 성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요. 진시황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법가가 주도적인 사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법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법가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상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통치술에 가깝다. 그래서 진나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상이 없던 시대.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들을 땅속에 생매장시키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상이 탄압당한 시대, 즉 글이 몰락한 시대였습니다. 진나라의 짧은 통치가 끝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에서 한나라가 이제 이기면서 유방이 서한을 건국하게 되죠. 서한은 어떨까요? 서한은 동중서가 한무제 때 유학을 주도적인 사상으로, 즉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지만 문제는 서한은 한무제 때부터 이미 흉노와 격렬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서한 시대에는 이렇다 할 만한 걸출한 그 사상가가 없었다는 게 흠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서한은 대외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칼이 주도했던 시대죠. 그 중간에 왕망이 외척으로서 국가를 이제 빼앗아서 자기가 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 왕망의 신의 국가는 10여 년밖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왕망은 무엇을 꿈꿨던 사람이냐면 유학의 그 내용 그대로 국가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글의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망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상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국가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동안은 어떨까요? 왕망을 무너뜨리고 유수가 후한을 세웠습니다. 광무제죠. 그 동안 시대는 일부 사상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주도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동안 말년에 환관의 바로와 외척의 바로 그리고 군벌들이 전부 일어나면서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안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유비와 조조, 선권의 삼국시대는 어떨까요?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겠죠? 역시 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삼국을 끝내고 서진이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서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제 번역서를 소개했었는데요. 빼어난 속물들에서 중림 7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진과 동진 시대를 주도했던 사상은 현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학은 그 시대를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칼이 주도를 했죠. 현학은 똑똑한 사람들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즉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 맞붙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를 놓고 본다면 동진, 서진, 요 서진과 동진 시대는 칼의 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서진과 동진, 칼의 시대를 지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화족이죠. 중화족 입장에서 보면, 즉 한족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들이 와서 대부분의 국가를 세웠던 시대입니다. 물론 한족이 세운 국가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5호 16국 시대, 즉 위진 남북조 시대의 약 300여 년은 말 그대로 중국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을 이뤘던 것은 수나라의 문제입니다. 수문제가 통일하고 이 수나라도 오래 못 갔죠. 오래 못 가고 이제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의 가장 극성기를 꼽으라면 당나라 때 당태종을 꼽습니다. 당태종의 정관의 치세를 꼽죠.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현종의 개원의 치세를 꼽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당나라는 시가 유명했습니다. 즉 문학이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이태백이라든가 두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당나라를 이끌고 갔던 중요한 사상가가 없습니다. 물론 한유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고문부흥 운동과 유학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사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는 그 시대를 이끌고 갈 사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겉모양으로 볼 때는 문학이 융성하고 글이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군벌들이 일어나면서 5대 19개 혼전이 일어나죠. 약 70년에 걸친 혼전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서로 생사를 걸고 싸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록 사라는 문학의 형식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가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5대 19 끝나고 송나라의 조광윤이 등장하면서 이 조광윤은 문인 정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로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즉 글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문인 정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높은 고관에 있을지라도 사형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후로는 절대로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관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자기가 잘못만 해도 삼족을 멸하거나 무시무시한 형벌들이 떨어졌는데 조광윤은 상당히 인간적이었죠. 잘못한 놈만 벌을 줘라. 왜 가족들까지 다 죽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자한 임금이었는데요. 물론 역사가들의 평가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광윤이 후주를 빼앗을 때 굉장히 어린 임금, 그 당시 아마 5에서 7살 정도였을 텐데요. 그 임금을 몰아내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뻐양 같은 분이 그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뻐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조광윤은 상당히 인자한 임금이었고 진정한 문인 정치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에는 보기 드물게 다시 한번 사상의 극성기가 왔습니다. 주돈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정의천이라든가 정명도라든가 육구연 같은 사상의 대가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즉 송나라는 사상이
국가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안석이나 또 그 왕안석의 대표점에 있었던 사마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상가들입니다. 즉 송나라 시대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춘추 전국시대 이후 최초로 진정한 글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즉 문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가 무너지고 원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원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몽고 쪽이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우고 상당히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원나라에는 놀랍게도 과학적인 그러한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사상적인 면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원이 물러나고 주원장의 명나라가 섰습니다. 명은 어떨까요? 주원장 자체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깡패 이러던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 또 조직을 해서 나중에 봉기를 일으키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라 사실 그 교양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명나라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칼도 글도 아닌 시대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왕양명, 또 명대 말기, 황종이, 왕부지, 고현무 같은 걸출한 학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명대는 완전한 글의 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요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났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민족 국가인 청나라가 섰는데요. 이 청나라 그리고 뒤에 중화민국 또 지금의 중국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다 포함해서 이 얘기는 아마 근대에 와서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청나라는 글의 시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희제나 옹정제나 권룡제 약 150년에 걸친 엄청난 극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인데, 즉 뒤집어 얘기하면 이민족들을 제압해가면서 영토를 넓혀갔던 시대라 청나라는 칼의 시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시대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때의 사상의 대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송나라 시대 때 와서 다시 한번 사상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전체 역사는 글의 역사라기보다는 칼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약간 정통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